신라의 제24대왕 진흥왕 제540년 576년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그의 치세는 신라의 영토 확장과 정치적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평가된다.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하여 신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교역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영토 일부를 정복하며 신라의 세력을 넓혔다. 대가야 병합 562년 가야 연맹의 중심지로 신라의 세력 확장을 막는 주요 장애물이었다.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벌하여 가야 연맹을 완전히 신라에 병합했다. 신라는 낙동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와 철 생산지를 확보하여 경제적 기반을 강화했다. 가야 문화와 신라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졌다.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여 신라의 젊은 귀족들을 훈련시키고 충성과 단결을 고취했다. 불교를 국가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황룡사 등 여러 불교 사찰을 건립하며 불교 문화를 장려했다. 진흥왕은 자신의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순수비를 세웠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산 순수비, 창녕 척경비 등이 있다. 신라 금속문 자료를 통해 당시 신라의 발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북조와 남조에 사신을 보내며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와 기술을 도입했다. 진흥왕은 신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체제를 정비하며 후대의 통일 신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치세는 신라가 고대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삼국 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신라의 제25대왕 진지왕 제2 576년 579년은 진흥왕의 아들로 그의 치세는 짧고 불안정했으며 정치적 혼란과 왕권 약화로 인해 신라 역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시기로 평가된다. 진지왕은 진흥왕의 아들로 576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진흥왕 치세 동안 신라가 급격히 확장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었으나 그의 치세 후반에는 사회적 갈등과 귀족 세력의 강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지왕은 정치적 안정에 실패했고 왕권이 약화되었다. 진지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진흥왕의 업적으로 강화된 귀족 세력의 견제에 부딪혔다. 당시 신라는 화백회의 귀족회의 중심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왕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 진지왕의 정책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진지왕은 제위 4년 579년에 폐위되었는데 이는 신라왕 중 보기 드문 사례다. 폐위 이유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로 해석된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정치를 등한시하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전한다. 진지왕의 정책과 귀족들의 이익 충돌로 인해 화백회의에서 폐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진지왕은 폐위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진지왕의 치세는 신라 정치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시기로 왕권과 귀족, 권력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사례로 평가된다. 그의 폐위는 신라 왕권이 귀족회의 화백회의에 의해 강력히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지왕의 치세가 짧고 업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재위기간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조차도 매우 간략하게 다루어져 있다. 신라의 제26대왕 진평왕 제위 579년 632년은 진지왕의 아들로 그는 5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재위하며 신라의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발전을 이끌었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군주로 평가받는다. 진평왕은 진지왕이 폐위된 후 왕위에 올랐다. 당시 신라는 왕권과 귀족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진평왕은 이를 조정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즉위 당시에는 젊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점차 왕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며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진평왕은 당나라 초기에는 수나라와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다. 신라는 수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비하여 국방을 강화하고 외교적으로 균형을 유지했다. 진평왕은 화랑도를 국가의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조직으로 체계화했다. 화랑도는 군사력 강화와 신라의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불교를 신라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고 불교 사찰 건립과 교리 전파에 힘썼다. 승려 원광을 지원하여 화랑도의 세속오계를 전파하게 했다. 이 계율은 신라 청년들의 도덕적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진평왕은 국경 방어를 강화하며 신라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했다.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 속에서도 신라를 지켜내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 황룡사를 중건하고 황룡사 구축 목탑 건립 계획을 세웠다. 탑은 이후 선덕여왕 때 완성. 불교 문화와 신라 고유의 전통 문화를 융합하여 국가적 통합을 이뤘다. 진평왕은 귀족과의 협력 관계를 조율하며 왕권을 안정화시켰다. 이는 후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시기의 왕권 강화로 이어졌다. 진평왕은 원광에게 국가 안정을 위한 교리를 설파하게 하고 화랑도의 세속오계를 제정하게 했습니다.
원광의 걸사표는 수나라의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요청한 외교적 문서로도 유명합니다. 진평왕 시절 화랑도로 성장한 김유신은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장기 집권을 통해 왕권과 귀족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신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진평왕은 632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딸인 선덕여왕 선덕마립간이 뒤를 이어 신라 최초의 여왕이 되었다. 선덕여왕과 이후 진덕여왕 치세는 진평왕이 구축한 기반 위에서 신라가 더욱 성장하는 시기였다. 진평왕은 신라의 장기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군주로 그의 치세는 이후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라의 제27대 왕 선덕여왕 제위 632년-647년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그녀는 신라의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이끌며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선덕여왕의 통치는 신라의 문화와 과학이 꽃피던 시기로 평가된다.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딸로 왕위 계승자였던 아들이 없었기에 화백회의의 결정으로 여왕으로 즉위했다. 당시 여성이 왕위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나 그녀의 통치 능력을 인정받아 지지를 얻었다. 신라는 전통적으로 귀족 중심의 화백회의를 통해 왕을 선출했기 때문에 여성도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유연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선덕여왕의 즉위는 왕권 강화와 신라 내부 안정의 계기가 되었다. 선덕여왕은 황룡사의 구축 목탑을 완성하여 신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삼았다. 이 탑은 삼국 통일의 염원을 담아 설계되었으며 국가적 안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었다. 선덕여왕은 불교를 장려하며 분황사를 건립했다. 분황사는 신라의 대표적인 석조 건축물로 신라 불교의 발전을 상징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는 선덕여왕 시기에 세워졌다. 이를 통해 하늘의 변화를 관찰하며 농경과 국방을 계획했다. 선덕여왕은 불교를 국교로서 적극 장려하며 사찰 건립과 교리 전파를 지원했다. 그녀의 불교적 신념은 백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 선덕여왕은 고구려와 백제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신라를 방어하며 국방력을 강화했다. 특히 김춘추 후에 태종무열왕과 김유신을 중심으로 국방체제를 정비하고 귀족 세력을 결속시켰다. 선덕여왕은 중국 당나라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여 외적의 침략에 대비했다. 이후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서 당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선덕여왕은 지혜와 예지를 갖춘 지도자로서 전설적인 예지력을 보여주는 일화들이 전해진다. 중국 황제가 모란꽃 씨앗과 그림을 보내왔을 때 꽃에는 향기가 없음을 알아차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그녀의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한다. 선덕여왕은 나라의 기운을 지키기 위해 적의 침입을 예견하고 사찰을 통해 기도를 올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를 침공하며 국경 지역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또한 국내에서는 일부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고 비단과 염종이 반란을 일으켰다. 647년 선덕여왕은 반란 진압 과정 중 병으로 사망했다. 그녀는 살아생전 자신의 묘가 도리천에서 내려다 보일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녀가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불교적 신념을 반영한 것이다. 선덕여왕은 정치적 안정과 국방 강화를 통해 신라가 삼국 통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 그녀가 발탁한 김춘추와 김유신은 이후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신라의 제28대 왕 진덕여왕 제위 647년-654년은 이자 신라의 두 번째 여왕으로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외교와 내정을 안정시키며 삼국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군주로 평가받는다. 그녀는 신라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당나라와의 관계를 심화하여 삼국 통일의 초석을 다졌다. 진덕여왕은 진평왕의 친척으로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당시 신라는 선덕여왕 말년에 발생한 비단과 염종의 반란으로 내정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김유신 장군의 활약으로 반란이 진압된 후 진덕여왕이 왕위에 올랐다. 신라는 여왕 통치를 두 번 연속으로 이어가며 유연한 정치체제를 보여줬다.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의 정책을 계승하며 안정적인 정치를 펼쳤다. 진덕여왕은 신라의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율령을 강화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공고히 했다. 이는 삼국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신라의 내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관료들의 등급에 따라 공복 공식 복장을 제정하였다. 이는 관료체계를 체계화하고 신라의 통치 질서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였다. 진덕여왕은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당나라와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 당 태종에게 태평송이라는 칙문을 바쳐 신라의 충성심을 표현하며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이는 이후 신라가 당나라의 지원을 받아 백제와 고구려를 견제하는 기반이 되었다. 진덕여왕은 당나라 황제의 연호를 신라에서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라가 당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진덕의 왕은 김유신 장군을 중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경 방어를 튼튼히 했다. 김유신은 이후 삼국통일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진덕의 왕은 신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며 삼국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준비를 이어갔다. 진덕의 왕은 불교를 신라 사회의 중심으로 삼아 국민들의 결속을 다졌다. 사찰과 불교 의식을 통해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라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진덕의 왕은 654년에 사망했다. 그녀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김춘추 훗날 태종무열왕과 왕위에 올랐다. 진덕의 왕의 사후 신라는 다시 남성 군주 체제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업적은 이후 삼국 통일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덕의 왕은 당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라 내부를 정비하며 삼국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녀의 외교적 노력은 이후 김춘추와 김유신의 삼국 통일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며 신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이후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받는 데 중요한 외교적 기반을 마련했다. 신라의 제29대 왕 태종무열왕 제654년 661년은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그의 본명은 김춘추이며 신라 삼국 통일의 초석을 놓은 군주로 평가받는다. 태종무열왕은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고 신라의 국력을 크게 강화한 군주로 역사에 남아있다. 태종무열왕은 왕위 계승권이 없었던 진골 귀족 출신으로 여왕시대 선덕의 왕과 진덕의 왕을 마무리하고 신라의 왕위 계승 체제를 바꾸었다. 그의 즉위는 왕권 강화와 진골 귀족 중심의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춘추는 진지왕의 증손자로 아버지는 김용춘 신라의 귀족, 어머니는 선덕의 왕의 사촌 누이였다. 그는 고귀한 혈통과 뛰어난 정치적 수완으로 신라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진덕의 왕 사후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이 커지자 김춘추는 신라의 외교와 군사적 필요성을 해결할 적임자로 떠올랐다. 화백회의 지지를 얻어 왕위에 올랐다. 태종무열왕은 삼국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강력한 동맹을 구축했다. 당나라로 직접 사신을 보내어 동맹을 요청했다. 김춘추는 당 태종과 협의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하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받았다. 태종무열왕은 백제와 고구려의 연합 공격에 맞서 국방을 강화하고 당나라의 지원을 적극 활용했다. 태종무열왕의 치세에서 가장 큰 업적은 백제를 멸망시킨 것이다. 660년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연합하여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대파하고 사비성을 함락했다. 백제의 멸망은 삼국 통일의 첫걸음이었다. 태종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 정복의 기반을 마련했다.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태종무열왕의 외교와 군사 전략으로 압박을 받았다. 태종무열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진골 귀족 세력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왕권과 귀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는 관직 제도를 정비하고 신라의 통치체계를 더욱 중앙 집권화했다. 삼국 통일을 목표로 한 태종무열왕의 정책은 신라의 정체성과 국력 강화를 기반으로 했다. 불교를 국가 정신으로 삼아 백성들을 통합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고구려 정복을 보지 못한 채 병으로 사망했다. 그는 661년에 사망하였으며 뒤를 이어 아들 문무왕이 왕위에 올라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태종무열왕은 신라 역사상 최초로 진골 출신 왕으로 기록되었으며 그의 치세는 삼국 통일의 초석을 다진 시기로 평가받는다. 신라의 제30대 왕 문무왕 제위 661년 681년은 삼국 통일을 완성한 군주로 평가받는다. 태종무열왕의 아들로 그의 제위 기간 동안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다. 또한 문무왕은 통일 후 신라의 내정을 안정시키고 외세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의 기반을 다졌다. 문무왕은 태종무열왕의 뒤를 이어 661년에 왕위에 올랐다. 당시 신라는 백제는 멸망했지만 고구려가 여전히 강력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당나라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본명은 김법민이며 태종무열왕과 문명왕후의 아들이다. 문무왕은 태종무열왕의 외교적 군사적 업적을 계승하며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성했다. 고구려 멸망 668년 문무왕은 신라의 김유신 장군과 당나라의 군대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668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함락되며 고구려가 멸망했다. 이로써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모두 정복하며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었다.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는 한반도를 직속령으로 삼으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당나라는 백제 지역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부를 두어 신라를 압박했다. 나당 전쟁 승리 후 676년 문무왕은 신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당나라와 전쟁을 벌였다. 김유신 장군의 활약으로 676년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실질적으로 완성했다. 문무왕은 통일된 영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했다.
고구려와 백제 출신의 귀족과 주민들을 포용하며 통합 정책을 펼쳤다. 군사 제도를 정비하고 국방 체제를 강화하여 통일 이후의 안정을 도모했다. 문무왕은 불교를 국가 통합의 이념으로 삼아 국민의 결속을 강화했다. 불교를 통해 삼국 통일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백성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했다. 문무왕은 불국사와 석굴암 등 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유산 건립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문무왕은 삼국 통일 이후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해양 방어를 중시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기며 동해에 자신의 무덤을 조성했다. 문무왕은 681년에 사망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신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동해에 대왕함에 묻히기를 원했다. 신라의 제31대 왕 신문왕 제681년 692년은 문무왕의 아들로 신문왕은 삼국 통일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며 신라 사회를 안정시킨 군주로 평가받는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통일 신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신문왕은 681년 아버지 문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삼국 통일 후 신라 내부는 귀족 세력 간의 권력 다툼과 사회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귀족 세력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었으나 신문왕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며 이를 극복했다. 681년주기 초기에 신문왕은 귀족 세력인 김응돌이 주도한 반란을 진압했고 이 반란을 계기로 신문왕은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권력을 강화했다. 혈연 중심의 귀족 정치에서 벗어나 관료제 중심의 정치체제로 전환했으며 이를 통해 왕권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확립했다. 신문왕은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주요 지역에 오소경을 설치하여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이는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조치였다. 각 지역의 관리와 병력을 배치해 지방 세력의 독립적 움직임을 억제하고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신문왕은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귀족들의 사유지인 노급을 폐지했다. 이는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가 토지와 생산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조치였다. 관료전 제도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국가가 세금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682년 신문왕은 유학 교육을 위한 관학기관인 국학을 설립했다. 이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관료 양성과 국가 통치의 이념적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신문왕은 유교적 통치 이념을 강화하는 한편 불교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국민 통합을 도모했다. 신문왕은 중앙군인 구서당과 지방군인 십정으로 구성된 군사체제를 정비했다. 특히 구서당에는 신라뿐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 출신의 병사도 포함하여 통일 후 신라의 다민족 국가적 성격을 반영했다.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확립으로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강화함으로써 신라는 통일 국가로서 안정된 기반을 다졌다. 귀족 중심에서 관료 중심 체제로 전환으로 신문왕의 개혁은 혈연 중심의 정치 구조를 바꾸고 실질적인 관료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경제적 안정과 효율성 증대로 노급 폐지와 관료전 지급은 귀족들의 경제적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통일 신라의 문화적 발전 국학 설립을 통해 학문과 유학을 발전시키고 신라 사회의 이념적 통합을 이루었다. 신문왕은 692년에 사망했다. 그의 치세는 약 11년간 지속되었으며 그는 통일 신라의 정치 사회적 안정을 이끈 군주로 평가된다. 신문왕의 뒤를 이어 효소왕이 왕위에 올랐다.